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 부동산은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에 전쟁과 가까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 전 기재부 장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4월 11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에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경기 진단과 물가 진단,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안, 그리고 경기 침체 극복 방법 등 다양한 주제에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경제 상황 어떤가? 이제 추경호 부총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시기다. 한국 경제가 과거 1차, 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올해 세계 경제가 최근 30년에서 50년 중 가장 안 좋은 시기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최근에 IMF가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은 1.6% 올해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그 대한민국이 기재부가 1.6%로 전망한 것이 위아래로 0.1%포인트씩 이제 허용 오차 범위가 있대요. 아직까지는 그 범위에 들어가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 전망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추경호 부총리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간다고 본다고 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6%대에서 지금 4%대까지 낮아졌고 조만간 3%대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게 3%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기획재정부도 물가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입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는요,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로 하지만 물가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폭도 결정하는 부서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요금 언제 인상할 것인가, 이르면 1주에서 2주 내,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늦어지게 되면 자꾸 공기업의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그것도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언젠간 해야 될 거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 매도 빨리 맞자,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한 언론 보도에서 2분기 전기요금 한 자릿수로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어요.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시기나 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하지만 많이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침체 극복 방법입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 완화적 통화 정책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기준금리 인하죠. 자, 근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물가 불안 상황에선 사용이 어려워요. 근데 현재 경기는 빠르게 침체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부양책을 쓸 수는 없으니까 물가가 안정된 후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는데 추경이 역할할 수 있지 않느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생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물가 안정 기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가에 집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진정 안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속마음이 나왔어요.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경기 진작의 제일 수단은 통화 신용 정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는 소비자 물가가 향후 안정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추경호 부총리가 이번 비슷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연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이제 YTN에 출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다?
금리 인상이 서민의 타격이다. 금통위가 감안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가가 안정된다면. 자, 언론 보도에서는 물가가 3%대 진입 시 정부의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더니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정부 내에선 경기 대응을 위해 물가가 3% 중반대에 이르면 금리 인하 등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5%니까 그거보다 낮은 물가에서는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기 회복을 위해서요. 자, 추경호 부총리가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이유, 이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금 조달 시 높은 대출 금리가 최대 애로점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의 67.1%가 고금리의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자, F4라고도 불리잖아요. 한국은행장, 기재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매주 1월마다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창용 총재가 정부와의 소통을 좀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그전에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예전 기사나 볼까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1년 만에 만찬 회동, 이렇게 뭐 얼굴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하고 그리고 한국은행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목표가 굉장히 일치해요. 그래서 주기 굉장히 잘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를 했고,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우선 목표로 하는 통화당국과 물가 불안이 정권 지지율과 연관되는 정부, 그래서 물가 불안을 없애야 하는 정부 입장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 책무는 일치하는데 두 번째 책무부터는 달라요. 기재부는 성장의 포커스를 잡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창용 총재는요, 이번 금통위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물가 안정 이후에 다음 목표는 금융 안정인데 무엇을 위해서 금융 안정을 채택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함부로 낮추게 되면 가계부채가 다시 뛸 가능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정부의 좋은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의 공통점은 있어요. 추경호 부총리나 이창용 총재 모두 다 재정 긴축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추경호 부총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창용 총재도 완전히 경기를 배제한 채 통화정책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3% 중반으로 낮아지는 7월이나 8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가장 신중하게 체크를 하겠죠.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환 한국은행 총재 정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죠. 척하면 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 정부의 요구에 한국은행이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금리 인하, 2015년 3월에 금리 인하, 2015년 6월에 금리 인하, 그래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낮아졌고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반대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유명하죠? 취임 초부터 한국은행 독립성과 권위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정부가 금리를 내려라고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버텼던 분이죠. 왜 버텼냐? 금융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다고 무조건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의 기대보다 기준금리를 덜 낮췄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2012년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었거든요. 그때도 금리를 굉장히 조금만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받게 되죠. 자, 이창용 총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주랑 총재 같은 결정을 할까요? 김중수 총재 같은 결정을 할까요? 일단은 현재 이창용 총재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도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파 같고 어떤 발언을 들어보면 비둘기처럼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정책과 조율을
강조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단은 좀 이르긴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같은 스타일은 좀 아닐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가 커졌어요. 뭐 노무라 증권이 워낙 공격적으로 이제 전망을 했으니까 연내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도 빠르면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연내 금리를 한다면 11월부터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사라져서 근원 CPI도 낮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도 비슷하게 4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벌써 4월이 됐습니다. 2023년은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죠?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하반기부터 물가 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벌써부터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멤버십 영상에서 이것을 본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투자의 모든 것 17분 영상으로 쉽게 저희가 요약해드렸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 지금은 아니면 늦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는요, 분양권 투자, 갭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까지 여러분들이 다가올 저금리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할 때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최고의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